네, 안녕하세요. 약오르는 기자들 김영환입니다. 이광수입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그 중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죠.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정부는 알약으로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미 도입하기로 밝혔죠. 예, 그 중에서도 머크가 사실은 먼저 개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화이자가 뒤이어서 우리도 만들었다 이러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좀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그럼 머크, 화이자 어느 회사의 그 먹는 치료제를 먹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예민하실 텐데 정부가 좀 둘 다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40만 4천 명분의 경구제 치료제 도입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20만 명분 이미 계약을 했고 화이자의 이름은 팍스로비드라는 이제 치료제인데 7만 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고요. 나머지 13만 4천 명분에 대한 치료제도 추가로 확보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뭐 당초 도입은 내년 2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워낙 시국이다 보니까 좀 더 앞당기겠다 좀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필요시 40만 명분 정도를 다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지금 밝혔으니까요. 뭐 치료제 자체는 지금 초기에는 잘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머크, 화이자 좀 차이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백신도 뭐 mRNA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이 방식을 놓고 사람들끼리 좀 혼선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뭐 난 뭘 맞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맞아요. 이런 선호도 네. 차이가 차이가 있었고 저는 또 실제로 얀센을 맞은 사람인데 처음엔 굉장히 좋았다가 제가 막판에 좀 후회하고 있거든요. 네. 예. 추가 부스터샷도 네, 맞아야 mRNA로 되고, 다시 맞으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드시는 분들도 좀 그 차이를 확인해 알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약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여 방법 자체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두 약 모두 다 5일 동안 이렇게 투약을 해야 되는 건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각각 두 차례씩 세 알씩 5일 동안 총 30알을 먹게 되는 거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 먹는데 4알씩 먹어서 총 40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머크와 화이자가 30알, 40알씩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 먹으면 지금 뭐 밥 먹을 공간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치료제 작용 방식은 또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RNA에 오류를 주입을 해서 더 이상 복제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원래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를 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 자체를 좀 차단을 해서 밥을 안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해서 이제 좀 혼자 좀 죽게 만든다. 좀 이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 예방률을 좀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겉으로 볼 때는 화이자가 좀 우수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머크 약을 먹겠느냐 좀 이런 또 의문도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화이자가 이 치료 효능을 발표하고 나서 머크의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다 화이자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망 예방률을 머크가 50%로 이제 발표를 했고 화이자가 89%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고 하면은 야, 머크를 먹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전문가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두 회사 모두 이제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는 맞는데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을 먹은 환자 중에서 7% 그리고 가짜 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 14%가 좀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했다. 이래서 사망 예방 효과가 50%라고 말을 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1%, 6.7%라고 말을 해서 예방 효과가 89%로 개선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PD님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사실 입원이나 사망 비율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머크의 가짜 약을 먹은 사람 14%가 이제 사망을 했거나 입원을 했고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6.7%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머크의 그 위약군 환자가 더 위독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머크의 임상시험 대상이 더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으로는 머크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군요.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치료제 모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예방하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바이러스 아까 작용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크 먹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화이자를 먹고 뭐 화이자 먹다가 좀 약이 잘 안 듣는다. 그럼 머크를 먹고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먹어서 이제 복용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얼마 정도로 좀 저희가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약 모두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꽤 좀 비싸군요.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부담은 모두 정부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환자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머크 화이자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사실은 이렇게 좀 치료제가 개발되는 건 우리 인류에겐 모두 다 반길만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나 또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국내 백신, 뭐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나 여기 투자하신 분들 좀 난처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뭐 누구의 그 입장을 들을 것도 없이 주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지금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대가 높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화이자 치료제 효능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에만 14.2% 그렇죠. 주가가 엄청 내려갔어요. 빠졌죠. 그래서 이제 거의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었고 치료제를 이미 개발한 레키로나라는 네, 치료제를 개발하죠. 개발한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10만 원 후반대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뭐 현실은 아니고 뭐 모더나나 노바백스처럼 미국의 이제 백신 개발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곤두박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망 자체는 좀 어두워진 상태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중소형 개발사들 투자하신 그 투자자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중소형 개발사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 모두 빠짐없이 지금 화이자의 효능 발표 이후에 모두 급락한 상태고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 셀트리온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은 사실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어도 사실 먹고 살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수익 모델이 다양하죠. 네, 그런데 이 중소형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 치료제나 이 백신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두운 상황이다. 좀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뭐 업계 관계자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사실 지금 성공한들 이 마케팅 측면에서 이런 화이자나 머크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당분간 계속 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그런 좀 중소형 개발사들이 개발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맞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뭐 포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개발사들은 좀 어떻게 추후 좀 계획을 그리고 있나요? 네, 이제 개발사들도 뭐 우리 뭐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은 당연히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쵸, 너무나 빨리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나서 치료제가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데 특히 뭐 머크 같은 경우에는 뭐 불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치료제를 만들면 이 머크와 화이자보다 브랜드는 떨어지지만 이길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만 원 너무 비싸다. 사실 우리 정부가 뭐 80만 원 구입하는 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8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 5만 원짜리 만든다. 그러면 우리 뭐 동남아에서 팔리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의학계 학계 전문가분들도 이 치료제가 백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치료제는 치료제고 백신은 백신이다. 사실 우리가 치료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병 걸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안 걸리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백신은 항상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바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백신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팔릴 만한 그런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도 뭐 매해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거기에 네네. 대항하는 백신이 또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네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약 외에 진단 키트 회사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치료제를 먹으려고 해도 진단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수요는 맞습니다.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좀 네. 이런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국내 또 진단 키트 기업들 많잖아요. 워낙 돈 버는 예, 기업 많죠. 많은데 네. 이 진단 키트 이제 주주분들이 되게 약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치료제를 먹으려면 어차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진단키트 회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국내만 해도 지금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글로벌리로 본다고 하면은 진단키트 회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진단키트가 만드는 게 사실 어렵지 않다. 신약처럼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언젠간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풍토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심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진단키트가 잘 팔릴 것이냐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다들 붙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나 머크의 치료제 개발과 별도로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없어진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키트 기업들도 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뭐 다른 뭐 신약 개발사 이런 거 좀 M&A 나설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겠다는 곳도 있고 M&A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 이 뭐 백신 치료제 개발사들이 아직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이들이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좀 쓰라린 상황이고 뭐 앞으로 뭐 기대해 볼 만한 뭐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게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은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때까지 쌓아놓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해서 당장 미국처럼 잘 만들 수 없었던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다. 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업계나 이런 학계에서도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이번에 수학을 이제 뭔가 개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코로나19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씨는 뿌렸다고 봐야죠. 예, 다음에 또 모든 새로운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배웠으니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의미를 이제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은 하는데 사실 그 규모가 뭐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조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투자 심리 차원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이오 이제 투심이 항상 사이클을 탄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 보고 국내 바이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앞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이런 사이클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뭐 코로나는 기업들이 몇몇 곳이 있었는데 꼭 네네. 이 코로나에 국한되지 않고서 다른 좀 사업을 영위하는 뭐 기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은 그에 비해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여서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좀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좀 뭐 시장의 전반적인 뭐 견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견해라도 좀.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죠.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워낙 코스피, 코스닥 수급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뭐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주가가 낮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워낙 지금 시장이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감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워낙 이제 뭐 메타버스나 AI 같은 곳에 이제 돈이 그렇죠. 들어가고 네, 있어서 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이 회사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국내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뭐 국내로 백신이 좀 나오고 또 치료제도 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좀 유의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약 오른 기자들도 좀 후속 취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Watch out now. 'Cause baby,